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쇼 데이터 클리닝 활용 유형별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 사례 업무와 비용 효율 향상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며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개선으로 업무와 비용 효율을 높여 비즈니스를 향상시킨 사례와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패블러스의 이주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패블러스 공동창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입니다. 패블러스는 2년 반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이정원 부대표님하고 공동창업자로 창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창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미션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적에 저희의 미션으로 삼은 거는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회사가 돼보자. 그게 미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잡기 힘든 그런 데이터 아니고 조약돌처럼 손으로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데이터, 멋진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회사가 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멋진 조약돌은 영어로 Fabulous Fabric이니까 그걸 합쳐서 Fabulous라는 사명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텐저블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멋진 사명 소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이제 2차 웨비나인데요. 사실 1차 웨비나 때 데이터 산업의 동향, 데이터 품질 평가 기술의 동향, 그리고 데이터 클리닉을 일반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간단하게 데이터 클리닉 적용 사례들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심화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진단을 했던 사례들의 심화 내용, 그리고 개선 내용은 지난 세미나 때는 보여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다이어트, 데이터 벌크업, 재현 데이터, 레플리카 등등의 새로운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들, 그 개선 방법들을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대표님, 지난 16일 웨비나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데이터의 품질의 중요성을 체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웨비나에 이어서 이번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랩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께서 궁금하시는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3D 인터랙티브 데이터 분석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데이터 유니버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품질 평가 기술 동향과 산업 동향과 더불어서 데이터 클리닉을 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패블러스는 데이터 종합병원으로서 저희를 이제 비저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 평가에서부터 개선까지의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데이터 클리닉이 저희의 메인 솔루션이고 데이터 클리닉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클리닉이 굉장히 과학적인 도구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컴패니언 도구로서 데이터 유니버스를 함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패블러스 입장에서는 차원과의 싸움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진단 보고서 외에도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느낄 수 있는 데이터 유니버스 툴을 또 만들어서 이 부분의 적용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님께서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 전에 데이터 품질 평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갔으면 합니다. 이 패블러스의 올인원 데이터 품질 평가 솔루션인 데이터 클리닉이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 클리닉에 대해서 오버뷰를 설명을 드렸지만 복습하는 차원도 있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클리닉은 한 번 더 짧게 요약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패블러스의 메인 솔루션 데이터 클리닉은 데이터 종합병원의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건강 개선까지 해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해서 개선까지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고객께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은 크게 저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가 패블러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진단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웹 형태라든지 PDF 형태라든지 모바일 아니면 인쇄 버전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게 첫 번째 결과물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만 그냥 진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드려요. 데이터의 문제들이 데이터 진단을 통해서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다이어트나 벌크업처럼 그래서 데이터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물은 개선된 데이터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패블러스가 데이터 센트릭한 AI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AI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클리닉의 중요 요소 중에 데이터 렌즈라는 모듈이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렌즈는 첨단의 신경망입니다. 인공지능 신경망이고, 그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품질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신경망의 뒷단에다가 아주 얇은 레이어를 붙이게 되면 바로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품질 평가의 개선 사례까지, 개선 성능 측정까지 해드리고 참조 모델로서 인공지능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진단 보고서, 그리고 개선된 데이터, 그리고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참조 인공지능 모델까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어떤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빨리 진단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빠른 진단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쾌속으로 10만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레벨 2라는 그런 진단 방법인데요. 레벨 3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10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1시간 정도면 꽤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진단 결과에 근거해서 합성 데이터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보통은 좀 많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 원래 실제 데이터의 50%를 넣을까? 뭐 100%를 넣을까? 사실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를 오남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클리닉에 기반해서 합성 데이터를 넣으면은 오남용이 아니죠. 진단에 근거해서 정확한 처방에 따라서 정밀한 합성 데이터를 정밀 타겟팅해서 넣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5%의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도 2%의 AI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1%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1% 올리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그 개선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하나는 보통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중복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양을 늘리려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뭐 라벨링 정밀도는 측정을 했겠지만 중복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또 실험에 따르면은 90% 정도로 데이터를 과감하게 줄여도, 그러니까 10% 데이터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더라도 성능 저하가 5%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 인공지능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관찰할 것도 많고 또 자원을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아주 컴팩트한 10%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초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스토리지도 절약이 되고 GPU도 꽤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빠른 쾌속 진단, 그리고 정밀한 효율적인 합성 데이터의 제공, 그리고 과감한 데이터의 경량화, 이런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한 거는 패블러스가 고유한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어떤 아키텍처와 기술들을 보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창업 2년 반 됐지만 이 데이터 클리닉의 전반적인 아키텍처하고 주요 기술들을 이미 미국 특허 2건 정도 등록을 한 상태고요. 뭐 특허는 한 30건 정도 출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 엔진은 크게는 진단 파트, 두 번째는 개선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진단 파트는 병원에 환자가 처음 왔을 적에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폴더 속에 10만 개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분포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형태를 알 수가 없는데 데이터 렌즈는, 신경망은 데이터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패블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 결과는 이미징에 근거해서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을 하고 리포트로 만들어 드립니다. 과학적인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패블러스의 개선 방법을 통해서 개선도 가능합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1차적으로 진단이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고객께서 그럼 개선까지 해봅시다 라고 이제 어그리를 하시면은 추가적인 도메인 모델링 등을 통해 가지고서 적합한 처방을 찾게 돼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추가 방법, 벌크업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경량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서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렌즈를 가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참조 모델을 만들어서 품질 향상의 사례까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빠르고 정밀하고 또 데이터의 경량화까지 가능한 데이터 클리닉이 데이터의 진단에서부터 개선까지 가능해서 요즘의 기업들, 특히 AI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안성맞춤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개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데이터 클리닉의 구조도를 정적으로 보여드렸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데이터 클리닉의 어떤 순차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진단 방법은 크게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업 중립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 특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중립적인 방법이란 뭐냐면 이 데이터셋이 사실은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고 일단 데이터의 어떤 중립적인 특징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는 누가 보더라도 밀도가 균질해야 되고 바이어스가 없어야 되고 그런 성질들을 판단하는 게 작업 중립적인 평가라고 한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작업 특이적인 평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클래시피케이션용으로 쓰일지, 아웃라이어 디텍션용으로 쓰일지, 아니면은 검출용으로 쓰일지 등등등에 따라서 좀 더 다른 독특한 매트릭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의 특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데이터 클리닉을 운영하는 진단 메커니즘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레벨 1, 2, 3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레벨 1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셨을 적에 아주 초보적인 뭐 청진기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진을 하는 그런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진단을 빠르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정밀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양한 정밀 의료기기를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레벨 2, 레벨 3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벨 2는 신경망 데이터 렌즈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레벨 2, 3부터는. 근데 레벨 2와 3가 또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레벨 2는 패블러스는 다양한 데이터 렌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산업 도메인에 따라서 데이터 렌즈를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하는 과정들이 기성 렌즈를 적용하는 게 이제 레벨 2 진단이라고 본다면은 근데 굉장히 특이한 렌즈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런 렌즈로는 보이지 않는 정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섬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역시 커스텀 신경망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서 기성 렌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밀한 특성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미징을 만들고 진단을 하는 과정을 레벨 2, 3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하는 절차는 저희는 데이터의 오남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한 진단에 근거를 해서 최선의 처방을 내리고 그래서 벌크업이라든지 다이어트 또는 레플리카의 방법들을 적절히 잘 혼용을 해가지고서 최선의 데이터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의 지표까지 같이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데이터 클리닉 아키텍처는 정적이었었지만 여기서 이제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환자로서의 데이터가 오면은 데이터 엑스레이 이미지를 찍고 그 다음에 품질 진단을 하고 리포트를 생성하고 개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개선 제안에 따라서 적당한 처방을 따라서 품질 개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 방법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운데 있는 데이터 벌크업은 데이터가 밀도가 작은 부분,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다가 합성 데이터 기법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정밀 타겟팅에서. 그리고 데이터의 밀도가 과한 부분은 데이터 다이어트로
빼게 되는 것이고 경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방법은 안전한 데이터의 유통. 그래서 뭔가 보안 문제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없애고 데이터의 어떤 분포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데이터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에서 레플리카, 벌크업, 다이어트 이 세 가지가 패블러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품질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데이터의 품질 평가 개선의 과정에는 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고품질이 가치 있는 데이터가 탄생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고품질의 데이터를 고객들이 잘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리포트의 역할도 클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결과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클리닉의 절차, 개념을 설명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고객들이 마주하게 되는 결과물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데이터 품질 진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웹 형식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DF 형식으로도 보이긴 한데, 그 품질 진단 리포트는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시면 병원에서 건강검진 책 하나 조그만 거 받으시잖아요. 좀 두툼한 책. 그 보면은 앞단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점들을 요약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 두고, 뒷부분에는 상세한 어떤 평가 결과들이 나오죠.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 품질 진단 리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팩트들, 그리고 진단 결과의 요약과 개선 제안들이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에 굉장히 두툼하게 개별 진단 사례들하고 이그젬플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또 실제로 샘플들과 함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웹 형식 또는 여기 이제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PDF 내지는 인쇄 형태로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래서 데이터 진단 리포트의 형태도 사실은 품질 진단 리포트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개선 리포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적에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기도 해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겟이 되는 데이터셋을 같이 비교하기도 하고, 뭐 버전 1 데이터, 버전 2 데이터. 왜냐하면 데이터는 항상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하는 모습들을 비교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 보고서도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 리포트에는 다양한 차트들이 들어있고요. 그 차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는 밀도 차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차트는 어떤 분포 차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데이터 진단 리포트를 통해서 고객들은 결국에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진단이 데이터 어떤 형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렌즈는 기본적으로 신경망이니까 그 신경망의 입력을 변형함에 따라서 텍스트도 될 수 있고 이미지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시그널도 될 수 있는 또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진단 결과에 의해서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설명드릴 정형 데이터의 결합성 평가라는 독특한 또 평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는 결국에는 오늘 좋은 데이터가 내일도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수명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데이터의 평가 관리를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explainable AI라고 하죠. 설명 가능한 AI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데이터 클리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공급을 할 적에 보통 저희는 성능만 설명을 하죠. 우리 99%의 성능을 만족했어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예외 상황이라든지 뭐 공정성, 윤리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언급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서명된 EU의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공공에 디플로이 되는 AI에 대해서는 그 학습 절차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 데이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데이터의 어떤 불법 데이터는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성적으로나 아니면 인종적으로 바이어스는 없는지 등등등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클리닉을 통해서 그런 효용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객 맞춤 리포트이다 보니 유용하고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를 알아봤으면 합니다. 최근 비정형 데이터가 기업의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또 복잡해서 기업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품질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실제 데이터 클리닉의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웨비나 때도 기초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상세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형, 비정형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형 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CSV 파일이라든지 엑셀, DB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이미지라든지 문서 그 자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비정형 데이터 샘플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주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저희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패블러스는 패블러스만의 데이터 품질 평가 기법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작년에 공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쉽게도 아직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 비정형을 떠나가지고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컨텐츠 그 자체의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그 컨텐츠를 기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본다는 건데 결국 쉽게 생각하면 그 뭐 클래시피케이션 라벨 정도를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라벨의 뭐 현재성, 효과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등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다양성을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패블러스가 하는 그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라벨의 다양성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라벨 내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저희는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라벨 자체의 다양성만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평가 기준이 현재의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AI 학습 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이고 뭐 물론 진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블러스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린다고 한다면은 1차 웨비나 때도 저희가 선호했던 데이터인데요. 케이글에서 얻을 수 있는 버드 450 데이터셋입니다. 7만 장의 이미지, 굉장히 예쁜 새들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챌린징한 부분은 450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더 큰 데이터셋에서 더 많은 클래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저희가 항상 참 좋은 데이터셋이다 라고 평가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분포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데이터가 굉장히 클러스터도 하나 있고 단일하고 되게 균질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들은 데이터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서 각 데이터가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점이 저희가 뭐 PCA를 통해 가지고서 2차원으로 바로 만든 건 아니에요. 데이터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차원을 찾아냅니다. 그게 또 패블러스의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 경우에는 한 30차원 정도에서 최적의 데이터를 찾았고 그 30차원에서 모든 거리 계산, 밀도 계산을 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2차원을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3차원 그래서 PCA 등을 통해 가지고서 2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한 결과를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데이터는 매우 균질한 거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밀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데이터의 밀도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잣대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다, 어떤 데이터가 밀도가 높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비슷한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 데이터는 좀 유니크하지는 않은 것 같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이 7만 개의 이미지들의 밀도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균질하죠. 그러니까 뽀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간색 영역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영역인데 그런 녀석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염증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하는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패블러스가 데이터의 어떤 분포적인 속성을 관찰할 때 쓰는 깃털 차트라는 겁니다. 이것도 패블러스가 개발한 건데 X축은 공간적인 분포, Y축은 밀도의 분포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보면 보통 좋은 데이터셋은 하나의 깃털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전반적인 모양은 예쁜 깃털처럼 되어 있는데 윗부분에 몇 개의 샘플들이 중복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웃라이어로서 밀도가 높은 곳이 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저희는 실제 자동으로 다 디텍트 해가지고서 데이터 보고에서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덴스 샘플들은 밀도가 높은 데이터들이고요. 밑에 있는 샘플들은 스파스 샘플이라고 해가지고서 밀도가 낮은 거예요. 밀도가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데이터가 없다, 희소하다, 유니크하다, 어떻게 보면 인식하기 참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뭔가 까만색 선, 크랍 오류가 있는 그런 데이터 셋들도 덴스 스파스 에리어에서 발생되기도 하죠. 덴스 에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중복 데이터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파일 네임만 다르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서 데이터 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를 했을지 모르지만 데이터를 구별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분포는 우수하지만 소수의 이제 문제 있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제거하면 될 텐데요. 근데 두 번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혹시 이런 특성을 가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패블러스에다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AI 허브에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개와 고양이의 어떤 그 뼈에서 발생하는 질병들, 골절들을 엑스레이 이미지상에서 디텍트하는 데이터셋이고, 트레이닝 테스트까지 포함하면 한 16만 장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사실 양이 방대하다는 거는 사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조금 완벽한 조건은 아닙니다. 분포적으로 균질해야 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초기에 인공지능 데이터의 어떤 수집 관습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보통은 데이터의 품질이다 얘기를 하면은 라벨링 정밀도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정밀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유를 할 적에 어떤 문장 내에 들어있는 그 문법이 맞았는지 철자가 맞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문법과 철자가 맞은 문장으로만 구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벨링 정밀도 이상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셋의 어떤 분포를 본다면은 벌써 이렇게 보면 클러스터가 여러 개 보이기 시작하죠. 벌써 버드 데이터셋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 서로 다른 데이터셋들이 임의로 머지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셋을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거나 따로 학습하는 게 인공지능 성능에는 더 좋겠다라고까지 벌써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또 중요한 거는 밀도입니다. 그래서 앞선 장표에서 버드 데이터셋의 아주 뽀얀 예쁜 밀도 그래프를 보셨다면 여기서는 굉장히 심각한 영역들을 볼 수가 있죠. 빨간색 그 과밀한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데이터 중복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깃털 차트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보면은 하단부에는 정상적인 데이터들은 깃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윗단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커다란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고밀도 영역에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중복이 심하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제거의 대상으로 저희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들을 실제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셋은 28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밀도가 균질한 것이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심각한 수준으로 밀도 과밀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유니버스를 통해서 이런 차트들은 데이터 클리닉에 있고요. 데이터 클리닉 진단 보고서에 있고, 이 차트는 데이터 유니버스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를 결국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두 개의 점이 아니에요. 거의 한 열 몇 개의 점에 해당하는 건데 거의 같은 점에 있기 때문에 마치 두 개로 보이지만 그 점들을 클릭을 해보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들로 보여 있죠. 근데 사실 이 유사한 데이터가 아니라 거의 같은 데이터입니다. 파일 이름만 다른 거고 같은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사례들은 정말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7개의 이미지들이 거의 동일하게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중복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8개의 클래스의 어떤 밀도를 저희가 관찰하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행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컬럼에 보면은 두 개의 클러스터로 된 녀석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것도 보면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왜 두 개의 형상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나쁜 그 클러스터를 대변하는 그런 이유라고 저희가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한 클래스에 두 개의 클러스터가 보이는 사례인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과밀한 영역을 확대해 본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개별 셀들이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고,
그 셀의 컬러가 그 데이터의 밀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밀한 녀석들이 많이 보인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왜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 유니버스를 저희가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클러스터하고 왼쪽에 있는 클러스터가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사실은 강아지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를 옆면에서 찍은 사진이 한쪽 클러스터에 있다면은 이거를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또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를 찍었다는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로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클래스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클러스터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또 완전히 비어 있는 건 아닌 거고 그 중간에 희소하지만 몇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또 살펴보게 되면은 위아래에 하얀 크롭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두 이미지가 반전되어 있는 오류의 이미지들이 또 들어있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들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해결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결합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품질 평가도 알아봤으면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 결합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합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일관되지가 않고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블레스는 그 방법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품질 평가의 사례를 조금 더 심화해서 봤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정형 데이터 품질 평가에서 조금 좀 고급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데이터 렌즈를 통해서 똑같이 분포적인 품질 평가를 하는데 오늘 좀 더 공유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합 데이터와 결합 데이터의 결합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합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데이터 시장이나 부가가치 면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결합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보면은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는 좀 들리긴 하지만 그냥 데이터 거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데이터 브로커가 있냐면은 뭐 A라는 데이터셋과 B라는 데이터셋이 합쳐졌을 적에 새로운 마켓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새로운 그 매출 창출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어떤 데이터셋에 따르면은 예를 들면은 SK텔레콤의 어떤 모빌리티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의 신용카드 데이터, 그다음에 KCB의 그다음에 신용정보 데이터들을 결합을 했을 적에 그렇다면은 한 회사의 DB로만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마케팅 찬스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회사는 BC라는 회사의 좋은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결합성이 있는 결합의 가능성들이 있는 후보 데이터들이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 어떤 데이터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참 뭔가 마켓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하긴 하지만 그 계획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의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품질 평가를 해야지 또 가격이 산정이 될 것이고요. 또 데이터를 사는 입장에서도 보면 이 결합용 데이터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궁합이 잘 맞을지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도 보면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가면은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 데이터의 어떤 메타데이터라든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설명들만 있는 거고 일단 구매를 해서 뭔가 결합성을 평가를 그때 사후에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면에서 ROI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들을 작년에 데이터 거래사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굉장히 큰 시장이 있고 그리고 뭔가 테스트를 하면서 좀 저희들이 좀 파고들 만한 이슈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결합용 데이터들은 생산되고 판매되고 또 구매하고 또 활용되고 있어요. 이때 생기는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두 데이터의 결합이 효용이 있을까라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실제로 작년에 핀테크들을 위한 디테스트 베드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테스트 베드에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언급 패턴은 SK텔레콤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카드 데이터하고 신용정보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들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데이터는 굉장히 보안이 높고 저희가 이제 과제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이런 그 결합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합성 평가든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만약에 데이터의 보안 때문에 뭔가 고민이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금융보안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안전한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데이터 클리닉을 설치를 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면은 저희는 데이터를 실제로 보지 않고 결합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비정형 데이터와 또 결합 데이터의 품질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 데이터 품질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산업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식과 확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한 정부 혹은 또는 산업계에서의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민간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정부의 어떤 데이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갑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또 이런 걸 준비를 했는지.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데이터 품질 산업도 평가 산업도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좀 뜨기 전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평가부터 시작이 됐었죠. 데이터베이스 컬럼들의 어떤 정합성 평가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 평가는 인공지능 데이터, 특히나 비정형 부분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품질 평가, 가치 평가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올해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4군데하고 품질 인증 기관 3군데가 지정이 되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은 데이터 비즈니스,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가치 평가는 조금 다른 이슈예요. 경제성 평가이기 때문에 분포적인 특징을 본다고 한다기보다는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발전되고 산업의 파급 효과를 가질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품질 인증 기관에서 하고 있는 품질이 바로 이제 페블러스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품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정부의 품질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서 바로 품질을 평가를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저 세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전 어떻게 보면 페블러스의 레벨 1, 2, 3 진단이 있는데 레벨 1 진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고급 진단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 세 군데 기업들 중에 한 군데와 좀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알아야 될 어떤 배경 지식들이 꽤 많은데요. 데이터 거래사 교육이 매년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데이터 거래사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들께도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나 기술이든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면 다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 정부나 업계의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좀 더 강화하는 벌크업인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합성 데이터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선 합성 데이터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합성 데이터 동향 먼저 설명드리고 실제 저희가 만든 사례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합성 데이터도 아는 분들은 이미 일찌감치 쓰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 상보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가상의 데이터로 메우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합성 데이터를 애트리 연구원으로서 2015년부터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페블러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또 다행히 2021년도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시장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은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시장의 어떤 성장으로 봤을 적에 물론 실제 데이터도 꾸준히 성장을 하겠지만 가상 데이터, 합성 데이터 시장은 2030년이 되면 실제 데이터 시장이 한 2배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생성 AI 기술의 동향으로 봤을 적에 아마 합성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생성 기술들은 훨씬 더 정교화되고 고도화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동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산업 동향, 산업의 어떤 분포 내지는 투자의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장표에서 보면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윗부분은 정형 데이터의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에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같은 것들이죠. 비정형 데이터를 만드는 합성 데이터 기업들의 리스트인데 뭐 일단 보더라도 정형 데이터의 합성 데이터 회사들이 꽤 많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금융권 데이터들, 건강, 헬스케어 데이터들, 민감한 보안 데이터들에 대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요. 한국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장표에서는 또 이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투자 규모예요. 그래서 두 개의 표가 있는데 왼쪽은 정형 데이터에 대한 투자 시장, 그리고 오른쪽은 비정형 데이터, 합성 데이터에 대한 투자 시장인데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미지 합성 데이터, 이미지 품질 평가로 시작을 했지만 결합성 평가라든지 정형 데이터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정형 데이터 쪽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합성 데이터로서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비정형 기법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저희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그리고 신경망을 이용한 생성 AI 기술, 그리고 또 굉장히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을 또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써서 합성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만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3가지 기술들을 다 혼용을 해가지고서 리얼과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버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합성 데이터의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패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다른 기업에서 일찌감치 합성 데이터를 연구하시고 또 개발도 하시고 또 실제 현장에 적용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합성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활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장표에서 이제 보여드릴 사례들은 저희 패블러스만의 합성 데이터들인데요. 특히 이제 처음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패블러스만의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 기법입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적에 어디에 얼마나 만들어야 되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패블러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합성 데이터를 넣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기법을 설명하는 어떤 개념적인 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과 개선이 연계되어 있는 그 명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데이터의 엑스레이 이미징을 해가지고서 밀도와 거리를 측정을 하고 적합한 부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요. 데이터 품질 평가할 적에 데이터의 어떤 타스크 뉴트럴한 평가가 있고 타스크 스페시픽한 평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역시 데이터의 밀도가 부족한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데이터의 어떤 클래스가 명확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밀도도 고려하지만 데이터의 추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서 클래스의 경계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클래스에서 뭔가 모호함이 좀 해소가 돼서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번에도 버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버드 데이터 인식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450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고 또 한 클래스당 데이터가 또 많지도 않아요. 한 120장 정도 있거든요. 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새가 보통 하나의 배경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인식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특별한 신경망에 대한 변화, 모델에 대한 변화 없이도 쉽게 성능 향상의 정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원본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합성 데이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선명하고 새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합성 데이터는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도 경계에다가
경계에서 경계의 구별력을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여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선명한 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건 이제 인식률의 향상에 관련된 그래프일 텐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데이터셋 45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성능을 측정을 해본 건데요. 상단의 그래프에서 회색 영역이 맨 아래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만 쓴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5%의 합성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밀도가 낮은 부분에만 추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붉은색 그래프들은 경계에다가 추가를 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밀도가 낮은 곳에다만 데이터를 추가를 하더라도 성능 향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경계 부분에다 정밀 타겟팅을 했을 때는 성능 향상이 1.5% 이상 바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만 장에 한 5%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모델 변화 없이 바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제 정밀 타겟팅 방식보다는 저희가 그 적용하고 있는 도메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합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필요를 많이들 하세요. 엣지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인식하고 싶은 부분은 노멀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가 많죠.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사실 특이한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합성 데이터를 특이한 케이스에다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합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 그 이그젠플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뭔가 3D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배의 모델을 만들고 어떤 다양한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서 환경을 다양하게 해서 뭔가 인식률을 높이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페블러스는 창업 초기부터 자원 재활용 분야의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적용 사례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SK텔레콤하고의 어떤 협력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을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플라스틱 분류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종류가 되게 많고 그런데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형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뭐 라벨을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비전으로 인식하기 위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케이스를 다 사진으로 찍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걸 라벨링 하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합성 플라스틱의 형태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배치도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라벨도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또 플라스틱을 또 곱게 버리지 않는 경우도 많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구겨지게 되는데 폐플라스틱들이 구겨지는 형태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보면은 합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들이 큽니다. 그래서 쥐의 행동에 대한 합성 데이터들도 수요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만들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고가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어노테이션, 뭐 데이터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관절의 뭐 위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컴퓨터 그래픽스랑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식단 모니터링에 관련된 겁니다. 학교 급식을 했을 적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식사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스로 만들어진 어떤 그 시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언어 모델하고 스테이블 디퓨전 등을 혼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음식의 잔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합성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저희 투자사이기도 하고 또 고객이시도 한 어떤 그 모빌리티 회사에서 의뢰를 해주셔서 저희가 POC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분야로 따지면 인캐빈 AI라고 해요. 그래서 차량 내에서의 어떤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상황들, 자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어린이 고객인 경우에는 참 데이터가 다양하게 필요한데 데이터가 없어요. 아이들이 차에서 그냥 곱게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창문에다 머리를 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사람들을 직접 고용해서 데이터는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3D 모델링하고 생성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전부 다 그 생성 모델로 만들어낸 가상의 어린이들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참 재미있는 데이터셋인데 한국에서 이제 축산 산업에서 소의 자세를 인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셋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칭을 해보니까 서양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세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소수의 한국 데이터의 모습의 데이터가 있었고 이 두 데이터셋을 잘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자세의 한국 소의 모습, 자세를 만드는 합성 데이터를 만든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로서는 마지막 사례가 될 텐데 저희는 또 그 원천 기술 개발에도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포스텍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 랩 조성현 교수님하고 계속 사업 초기부터 연구를 같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건 한 작년에 시그랩 아시아에서도 발표됐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단일 이미지에서 3D를 복원해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사진만 있으면 다양한 관점에서 굉장히 정교한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 되겠죠. 네, 이상으로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저희만의 기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합성 데이터의 품질 평가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수가 너무나 많거나 혹은 또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를 줄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데이터 다이어트 기법인데요. 데이터가 무조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과감히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쪽 장표에서 보시는 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뭔가 밀도가 다른 사각형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잖아요. 이제 저거는 실제 데이터들인 건데 주기별로 데이터를 모을 때마다 데이터의 커버리지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균질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균질하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데이터 클리닉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빼게 되면, 무작위로 볼륨을 줄이게 되면은 성능도 선형적으로 감소합니다. 파란색 그래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진단에 의거해서 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밀도, 유니크니스를 판단을 해서 유니크하지 않은 녀석들부터,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녀석들부터 데이터를 제거하게 되면은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 볼륨을 과감하게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본다면은 엠니스트 데이터셋 유명하죠. 이 데이터셋들 선형적으로 그 랜덤하게 성능 줄이면 볼륨을 줄이면 선형적으로 감소합니다만 데이터 클리닉 통해 가지고서 스마트하게 볼륨을 줄이면은 뭐 한 50% 줄이더라도 뭐 0.5%밖에 성능 하락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이 데이터셋은 산불 탐지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느냐, 아니면 연기가 피느냐, 아니면 정상이냐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도 성능 저하가 스마트하게 하게 되면은 뭐 20%만 남겨두더라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데이터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고 계신 그 차트를 저희는 데이터 경량화 특성 곡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페블러스만의 어떤 그 데이터 차팅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 경량화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은지도 볼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복의 정도도 파악을 할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브레인 튜머를 인식하는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튜머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건데 이 데이터 또 보면은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제거했을 적에 50%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식률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재미있는 데이터셋인데 남자와 여자의 눈을 구별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복이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줄이나 아니면은 밀도를 고려해서 줄이나 데이터 클리닉으로 하나 성능의 변화는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셋은 좀 유니크니스가 많이 있는 좋은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기업 중에는 이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의 활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보안성 때문에 재현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 치료 방법으로서 데이터의 레플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현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레플리카라는 거는 이름에서 연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형상은 똑같은데 내부에 있는 특성들이 살짝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효용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법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은 좋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익명성을 유지를 한 채 뭔가 데이터의 고유의 통계적인 특성, 이러면은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균 분산을 유지를 하고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재현 데이터, 레플리카라고 부르고 있고요. 금융권에서 꽤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POC 단계이긴 하지만 뭐 IBK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또는 D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또는 통계정보원, 금융보안원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재현 데이터를 적용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그 사례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합성 데이터 사례에서도 보시면은 재현 데이터 부분에 합성 데이터 기업들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JP 모간이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은행들에서 보면은 그 보안 문제라든지 유틸리티 문제 때문에 재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성능 향상이 성능에 저하가 없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계정보원을 통해서 통계정보원은 이제 통계청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뭔가 하다 보니까 민감한 보안 정보 때문에 걸림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통계청도 나름의 방법으로 재현 데이터를 만들고 계시지만 또 페블러스와 함께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재현 데이터를 만드는 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꽤 많은 많은 분야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장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페블러스 데이터 클리닉의 어떤 개념 그리고 기능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한 방법, 또 정형 데이터에 적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품질 진단을 하는 레벨 1, 2, 3 중에서 주로 레벨 2와 레벨 3, 짙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품질 개선 방법에서도 보면은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 방법과 그리고 일반적인 합성 데이터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데이터 다이어트를 했던 실제 사례들을 비정형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형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레벨 1, 2, 3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좀 더 특이한 결합성 평가의 어떤 이유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품질 개선 파트에서는 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주로 데이터 레플리카, 정형 데이터의 어떤 재현 데이터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 동향과 사례, 해외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1차 웨비나 때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클리닉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진단 사전 미팅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어떤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진단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는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전 미팅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적합한 렌즈를 가공을 해서 이미징을 하고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프리 미팅을 고객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딜리버리를 할 적에 또 저희는 이제 데이터 유니버스를 적용하실지를 한 번 더 여쭤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인터랙티브 가시화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여기 데이터 개선 파트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데이터 개선의 방법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데이터 클리닉 브로셔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데이터 클리닉이 데이터 활용 가치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몇 개 선택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성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인데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안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만 잘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합성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뭐 사실 모든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적용이 가능한데 바로 그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데이터 다이어트는 인공지능 성능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성능을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감수할 것이냐가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소되더라도 뭐 스토리지나 성능, GPU 활용해서 메인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줄이기도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질문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진단의 비용과 시간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모토로 한 것처럼 1시간 안에 진단을 해드린다는 것은 이제 레벨 2 진단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저희가 GPU 학습을 하진 않습니다.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레벨 3 진단이 어떻게 보면 패블러스의 고유한 기술력에 해당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의 크기나 뭐 개수에 따라서 GPU로 렌즈를 가공하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이상 또는 뭐 일주일까지 걸리는 그런 진단들도 발생하게 되겠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GPU의 어떤 활용 시간들 그리고 데이터의 난이도에 따른 어떤 기술 어떤 비용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부담 갖지 마시고 샘플 데이터 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컨택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히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 그리고 어떻게 의뢰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진단받는 거는 꽤 간단한 편이에요. 저희가 표준으로 잡고 있는 데이터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 포맷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전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보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뭐 해외 기업과도 해외에 이제 상장된 기업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NDA 맺고 데이터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 평가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샘플 데이터 우선 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뭐 비용에 부담 없이 저희가 클리닉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웨비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대표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2주 전에 1차 웨비나 했고 또 이제 2주 지나서 2차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패블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기술력과 패블러스의 어떤 비전들을 공유해 드렸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덕트, 서비스들이 고객들께도 많이 적용이 돼 가지고서 같이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쇼 데이터 클리닉 활용 유형별 데이터 활용 품질 평가 및 개선 사례, 업무와 비용 효율 향상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쇼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TT쇼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